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CPI 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전일에는 좀 흔들렸던 미증시가 간밤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신중론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주들의 상승이 미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또 메타 종목도 오랜만에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지수는 미증시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미증시 상황부터 또 국내 증시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45%, 나스닥 0.75%, S&P 500 지수 0.57%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상승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까지 6거래일째 코스피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라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0.27% 강보합권 수준이고 코스닥은 0.56%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약간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단기 급등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재료와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보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지금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지금 나오는 방송 누르시면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이후에 다시 보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방송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의 도움을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든 투자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 그 중심에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한몫했습니다. 6거래일 동안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 오늘 좀 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은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저는 하방으로 2,500선 이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봐야지 알 거라서 일단은 오늘의 이 반등이 좀 의미가 있는 반등이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장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멘토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 제가 독감 걸려가지고요. 거의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아직도 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종목은 오늘 잘 좀 네, 오늘 종목은 가져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이런 인하에 대한 타이밍이 좀 미뤄진다? 이런 이슈라면 사실 미증시가 더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더 힘이 없을까 좀 의문이 제기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미증시가 강한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와줘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번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좋아요. 네.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지금 중국과 같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자, 중국이 얼마 전에 부동산 그 기업들 파산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형건설 그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런 이유가 느낌이라고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 가고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소 같았으면은 우리나라도 좀 동조하는 현상이 나왔을 텐데 지금 어쨌든 중국발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신규 자금을 넣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밤에 있을 CPI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대장 섹터가 없을 때 어떤 방법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사실 우리나라 뭐 정말 1위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또 블록딜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일단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11월, 12월 달에 반도체 위주로 랠리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뭐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랠리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3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지금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11월 달부터 미국 이제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선반영을 한 거죠. 선반이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죠. 수급들이 쏠렸어요. 그리고 그때 막 이제 삼성전자 뭐 좋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뭐 다 10만 전자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증권사에서 다 팔았어요. 이게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리포트를 낼 때 9만 원, 10만 원 써놓고 정작 그 창구에서 다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연말까지만 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서 리포트를 작성을 해갖고 냈겠죠. 네. 근데 1월이 되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왜? 연준 위원 그 의사록 공개할 때 갑자기 파월 의장이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랬고 어제 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윌리엄스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네. 완전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확인될 때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투자자들에 있어서 사실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했고 네. 패드워치에도 거의 뭐 90%, 80% 가까운 확률이었는데 지금 뭐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삼성전자 그 블록딜 이슈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삼성전자 빠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었던 그러니까 주도 섹터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반도체 기대감 가지고 네.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이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뭐 저희야 맨날 시장 보니까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약간 아쉬운 마음과 배신감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제 뉴스랑 이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이 빠지거나 장이 안 좋아도 가는 애들은 또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냐, 아.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냐, 네. 아니면 매도를 지금 잠깐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계속 붙들고 가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보유입니다. 지금 보유요? 여기서 뭔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뭐 더 새로 뭔가를 하거나 이거보다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왜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안 하고 지켜봤다가 완전히 더 빠지면 그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굳이 이걸 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낫다. 네, 그냥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그러면은 일부 수익이 났다면 사실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은 어떨지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반도체나 뭐 2차 네. 전지는 좀 상승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단기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지금 시장에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던가 그런 보유 현금에 대한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네. 만약에 내가 좀 어느 정도 11월 달에부터 해갖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좀 났으면 그 종목들은 좀 저는 팔아서 현금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나는 그때 수익 못 내고 아직도 뭐 그냥 가지고만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갑자기 손절을 하고 뭘 지금 막 이슈를 따라가서 그런 급등주 쫓아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분들 나름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인내가 좀 필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여기가 올라가는데 일로 갔다가 나는 여기 가려고 하는데 다 빠지고 없어요. 근데 이주호 멘토님 단기 종목들도 잘 잡아주시니까 그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법이. 그러니까 그런 단기 종목들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게 여기가 조정이고 여기가 이제 반등 나올 자리인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고. 쉽지 않게 힌트를 자꾸 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섹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11월, 12월, 1월에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또 추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따라가는 테마 안 잡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 자체는 지금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건드리는 사업들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도 뭐 로봇주들이 일부 올라가기도 했고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6G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뭐 이제 새해 첫 행보로 6G에 대한 뭐 점검을 하겠다, 개편을 하겠다, 확장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로봇이나 6G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이대로 그냥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가? 그거 궁금하거든요. 지금 잡는다면 어떤 종목 잡아야 저는 돼요? 잡는다면 로봇이고요. 오히려 네, 로봇이다. 오히려 네네, 로봇이고 왜요? 6G는 일단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 이게 5G 많이 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네. 반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많이 아니. 속였으니까. 이게 아직 반성이 되려면 멀었어요. 이거 왜냐면 6G든 5G든 인프라 구축 자체가 아직 뭐 다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뭐 6G를 하더라도 그럼 그 통신 장비나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수익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는 게 없다. 그러니까 5G 섹터들이 랠리 나왔을 때 갔다가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6G 언급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그동안 많이 눌려서 반등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이슈에 의한 지금 사실 시장 주도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뭘 한다더라 아니면 뭐 현대에서 뭘 한다더라 이러면은 덩달아서 쑥쑥쑥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 이런 성향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로봇주는 오히려 사실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보핏이랑 네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기사나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삼성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AI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를 보고 있어요. 공장 자동화. 네. 이것까지 가려고 하는 지금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은 어쨌든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AI가 CES 2024에서 가장 핵심이 AI와 로봇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6G보다는 일단 로봇이다. 로봇이 조금 더 힘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만 봤을 때는 6G, 5G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로봇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서 지금 새롭게 올해 출시하는 그 보핏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로봇 쪽을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로봇도 이제 종목이 많고 네. 많이 올랐다가 좀 눌린 종목들도 있고 어제 갑자기 그렇죠.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지금 담는다면 또 무슨 종목 담아봐야 될지 로봇 쪽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로봇은 네. 두산이 많이 해먹었으니까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뭐 T-로보틱스 같은 거, 어. 유일로보틱스 이런 네. 것들. 한번 차트로 한번 네. 볼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는 네. 보시면요. 일단 지금 1월 9일부터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갈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그때 아마 상장을 하니 많이 할 때였을 네. 거예요. 근데 두산 갈 때 얘는 안 갔어요. 그죠? 어.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올랐다가 조정 나오고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담아도 괜찮아요? 네, 저 이거 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18만 100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박스권 돌파할 자리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구름대만 네. 안 무너지면은 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해 주신 T 로보틱스는요? 아, T-로보틱스도 좋아요. 네. 어제는 이제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좀 갔거든요. 이렌시스. 에브리봇은 일단 뭐 청소기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가 가는 이유가 결국에 협동 로봇이에요. 네. 그 협동 로봇 관절 로봇 그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가 또 그 중에 하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렸어요. 네. 많이 눌렸는데 누르고 나서 지금 안 깨고 있어요. 18,000원짜리 뭐 좀 하방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T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다 로봇주 안에서는 괜찮다 좀 관심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종목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에서 좀 많이 눌린 자리이고 T 로보틱스는 저점에 있는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주호 멘토님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그런 차트 아닌가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사실 이주호 멘토님 이거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좀 더 봐야 돼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저점을 낮췄잖아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저점을 낮추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서 만약에 하방 이탈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받쳐주는 매물대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야 잘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하방 사이클 타버리면은 네. 이제 좀 당분간 좀 많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네이버 로보틱스가 낫고요. 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도 괜찮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네.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딱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가격 조정 없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괜찮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뭐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다 로보틱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AI와 결합한 산업들을 확장시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작은 테마들이 움직여서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종목 잡아가시고요. 오늘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미 증시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빨간불을 켜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세가 보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확실한 전환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를 위주로 해서 강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역시도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 우위를 보이지만 일단은 방향성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3천억 원대 지금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를 짚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암호화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1개 현물 ETF 승인이 모두 다 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도권화가 돼서 규제가 늘어나고 또 안정성이 추가가 되겠죠. 대신 그만큼 보상, 그러니까 리턴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물 또 ETF 승인에 대한 이 수요 혹은 또 암호화폐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현재 분분합니다. 제도권화가 됐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모두 다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있습니다. 일단 당일인 오늘은 지금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나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미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이었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20%대 후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규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도 10% 후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 쪽도 지금 강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위력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이재용 회장이 첫 행보로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투자도 확대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 연구 개발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6G 같은 경우에는 AI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때문에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정하고 이것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 역시도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었죠.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레인도 10% 안팎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역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중국 직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역시도 이 온라인 쇼핑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결제 쪽에서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종목들이 10% 후반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석유가스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쪽은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종목을 한 번씩 뜯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종목들이 20%대 후반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지금 방금 터치를 또 다시 한 모습이고요. 이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1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페이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쪽에서 AI 기반으로 한 혈당 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까지도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x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XR 관련주 메타버스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오늘도 5%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로봇 감속기 공급 1위 기업이죠. 어제 상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73,000원대 거래가 되면서 하락한 채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시장이 한 3년 반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롯해서 전자결제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수익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테마 관련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게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다렸던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보고 오늘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는 좀 더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될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될까요? 이거 공략이라는 게 네. 가상화폐 관련주 공략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사실 뭐 재료가 이제 소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들리는 얘기에는 네. 비트코인 이제 ETF 승인됐으니까 다음은 이더리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또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수익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뭐 제약이나 2차 전지, 해운, 신재생 등 로봇 등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12월 그리고 1월까지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AD 테크놀로지, 어부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 말고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난 종목들 말씀드리면 대명에너지 11.7% 수익률 가져갔고 또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7.76% 수익률 당일에 수익 실현해 주셨죠. 그리고 자화전자 9.76%
8%, 또 10% 정도의 수익률 챙겨주셨고 DR택을 6.72%로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방송 공략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시간에 자리하시면서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도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대명에너지 신재생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기간 좀 짧게 수익률 잘 난 것 같은데 우리 신재생은 그러면은 더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도를 일단 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게 네. 처음에는 있다가 없어져서 맞아요. 올라올 때 빨리 팔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네. 더 많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지금은 부분이- 약간 의문이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약간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차트로 한번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하셨고 언제 매도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유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매수했거든요. 네. 17,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원래 여기서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12월 중순에 19,450원을 찍었었는데 네. 이날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사실 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도를 못 하고 있다가 그리고 사실은 원래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조금 더 보자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월 8일 날 월요일 날 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더 가져가도 나쁘진 않은데 저점인 것 같긴 예, 하거든요. 여기서 네. 사실은 더 빠질 만한 자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팔고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저점에서 잘 잡아서 네네네. 슈팅이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대명에너지라는 종목 수익 챙겨주셔서 10% 정도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11.7%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이 매크로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신재생 관련주에서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적절하게 다시 언급이 되기까지 조금은 보류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화전자라는 종목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또 언제 공략을 하셨던 건가요? 이거는 한 12월 말쯤에 샀던 것 같고요. 네네. 저거는 산 이유는 사실 카메라 모듈 때문에 샀는데 이 자화전자가 이제 갤럭시의 카메라 모듈에 공급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샀는데 이거 생각보다 뚜껑 열리기 전에 빨리 올라와서 일단 좀 시장 불안하니까 고점에서 좀 팔고 수익 챙겨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매도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 매도를 된 이번 건가요? 주에 매도한 것 같은데. 네, 이 네. 자화전자 그러면은 갤럭시 24 이제 출시하게 되면은 좀 더 앞으로의 실적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얘가 좀 지금 보시면은 10월 말부터 좀 얘는 야금야금 올라왔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원래 거래량이 지금 일 평균 거래량 자체가 몇십만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이 넘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서 쭉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보다는 좀 일단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소리 소문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좀 많이 확확 하면서 가면은 네. 이제 추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확인이 되는데 이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왔으니까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더 갈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이제 좀 정리를 네. 하고 좀 다시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보셨다시피 저점에서 바로 추세를 들어 올리는 이런 차트 보셨을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만큼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많이 올라가줘서 더 크게 올라갈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일단 수익 실현 10% 정도로 안전하게 했다라는 말씀 도와주셨거든요. 같이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가 계셨다면 이 종목도 잡아가셨을 수 있겠죠. 또 빠르게 수익 낼
수익날 종목 오늘도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DR텍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공략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치과 엑스레이 관련주이기도 하고 AI 산업도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의 바로 수익 실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6.72% 거의 7%인데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빠르게 익절을 하셨죠? 아, 요게 1월 9일 화요일 날 딱 고점이 5,090원이었어요. 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거든요. 더 갈 수 있는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종목을 굳이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 나면은 빨리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줄 때 또 바꾸고 회전율을 높이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이 바뀐 거죠. 12월 달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저도 1월 달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빨리빨리 수익 내는 어느 게 정도 좋다? 수익 나는 거는 좀 팔아서 현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올라오면은 지금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R텍 수익난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방송 공략주로 소개해주신 종목도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DR텍 이전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자마자 그날 바로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수익 요즘에는 빨리빨리 챙겨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방송 공략주도 담아가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리는 무료 공략주도 꼭 챙겨가셔야 되겠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공략주와 단기 공략주 바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방송 공략주도 공개가 될 거고요. 또 단기 공략주도 나가는데 수익 너무 잘 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안 따라오셔서 또 답답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날 거기 오픈 채팅방 계신 분들 맨날 혼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아유, 뭐 네. 화 별로 안 같이 내요. 수익 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찍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공략주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테마들에 다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도대체 공략주를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빨리 수익 날 수 있나요, 이것도? 네,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가니까. 갑자기 또 자신 있어지시네. 아니, 갑자기 또 힘이 나시네. 아니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잘 화이팅 얘기해야죠. 있게. 네, 화이팅 있게. 네,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수익 날 수 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 갤럭시 S24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요게 다음 주 그러니까 17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일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24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폰 처음 폰을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AI 라이브 통역 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갤럭시 S24로 통화를 해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제가 앵커님이랑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앵커님이 우리나라 말을 못해요. 어. 영어로 말을 하면 어. 그 갤럭시 S24 폰에서 자동으로. 번역을 AI가 해갖고 그렇군요.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라이브 통역 콜 기능인데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갤럭시 S24 말고 플립이라던가 폴더블 폰 있잖아요. 네. 그쪽에도 이 기능을 집어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언팩 행사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갤럭시 S24 관련주 하나 담자. 근데 사실은 S24 관련주인데 이게 AI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AI 라이브 통역 콜 기능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AI 라이브 통역 콜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갤럭시 24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군요.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이거 관련주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얘 핵심,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 폰 처음 이 폰의 핵심은 AI 라이브 통역 콜이에요. 오. 그럼 얘가 제대로 되니까 출시를 하겠죠. 네. 그럼 이거 관련주가 이제 부각이 되겠죠. 챗 GPT처럼. 그래서 너무 저는 좋네요. 이걸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통화가 가능하고 사실은 우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놀랬던 게 네. 만약에 내가 아이폰 쓰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되지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AI가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걸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휴대폰이 갤럭시 24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네, 제가 만약에 스피커로 듣잖아요. 네. 통화를 할 때. 그럼 그 들리는 거를 이 AI가 그대로 듣고 통역을 싹 해갖고 보여준다. 시간 텀만 없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아마 봐야 되니까 네. 이어폰을 꼽고서 통화를 하면서 보는 느낌이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그러면은 네. AI 번역에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네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처럼 자, AI 번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온디바이스 AI 폰, 그러니까 이 폰에 이 AI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오늘 가져 나온 게 이 언어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영어로 헬로우 했는데 네. 얘가 번역을 반갑습니다 하면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가지고 자기가 인지를 해갖고 알아듣는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는 처음에 이거 라이브 통역 콜이라서 아니 그럼 영상 통화를 할 때 이 얼굴을 입 모양을 해서 하는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서 AI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음성 인식하는 센서가 핸드폰에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안에서 AI가 인지를 하는 거겠죠. 네. 어. 되기만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또 뭐 여행 같은 데 갔을 때에도 그렇죠. 뭐 호텔 예약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거나 식당 예약하고 싶을 때 영어로 할 때 약간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맞아. 네. 그래서 이 갤럭시 S24를 쓰면은 이게 이제 엄청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많이 찾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갤럭시 S24가 많이 팔려도 좋지만 여기에 핵심 기술을 가진 그 기업이 더 부각을 받겠죠.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나요? 뭐 여기랑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거 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 차트는 어떤 모습이죠?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목명은 노란톡방 오시면 알려드릴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바로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네, 오픈 차트는 채팅방 이렇게 안에서 생겼고요. 알려주시는 이게 거군요. 주봉인데 얘가 과거에 그 AI 때,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54,400원 찍고 눌려서 지금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조정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정을 안 받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 담으실 건가요, 이거? 네,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매수가 제시해드리고요. 공략할 예정이고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번역 앱 플랫폼 서비스와 언어 데이터를 판매를 한다. 이 언어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AI 구현을 하는 기업들이 걔네들이 그 AI한테다가 언어를 다 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언어 데이터라는 게 안녕하세요를 일본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면 그게 말이 몇 마디예요. 엄청 그쵸?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언어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얘네는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얘네 걸 사서 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다양한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AI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 주요 기업과 협업해서 AI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삼성전자랑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지금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언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바로 즉각적으로 통역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 주목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 공략하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고 싶다. 그리고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주호 멘토님의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단기 공략주들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팍스경제TV에서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 5분에 주식대부 조승재 대표와 함께 새해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